DNA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세라의 입에서 나온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율이 사실은 20년 전 제 라이벌이었던 윤세라의 잃어버린 딸이라니. 그것도 제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아내였던 세라의 딸이라니.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 나이는 48세입니다. 저는 정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시작된 2009년 겨울, 저는 42세였습니다. 한때는 유망한 요리사였지만 시댁의 반대로 꿈을 접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저에게 남은 것은 아들 지호뿐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로 남편 석진의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제 인생의 빛이었던 15살 아들 지호는 한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1년간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과는 점점 소원해졌고 매일 밤 지호의 방에서 그의 옷을 끌어안고 잠들곤 했죠.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2009년 1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저는 한강변을 홀로 걷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의 수면제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죠. 지호야, 엄마가 갈게라고 중얼거리며 강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줌마, 저기를 잃어버렸어요. 철책 너머로 들려온 가냘픈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맨발로 떨고 있는 13살 소녀가 있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때가 타고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어디서 왔니? 이 추운 날에 신발도 없이. 보육원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녀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에게서는 매운 떡볶이 냄새가 났어요. 지호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였습니다. 지호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소율이요. 정소율이라고 해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율? 지호가 여동생이 있다면 지어주고 싶다던 이름이었어요. 제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오늘은 내 집에서 자고 내일 보육원에 데려다 줄게. 집으로 데려온 소율이는 제 낡은 스웨터를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방해될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죠. 열이 있어 보여 약을 먹였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보육원에 데려다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고 내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질 거란 걸. 응, 내일 데려다 줄게. 텔레비전에선 구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뉴스, 사건 사고. 소율이는 TV를 물끄러미 보다가 벽에 걸린 지호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아들 지호야.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소율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어요. 간신히 찾아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소율이는 컵라면을 먹으며 가끔씩 제 얼굴을 훔쳐봤어요. 지호처럼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이가 말해준 대로 찾아간 보육원. 행복한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소율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해 보이는 복지사가 나왔어요. 어제 저녁부터 찾았어요. 소율이 또 나갔었군요. 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라져요. 길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거죠.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여럿이 좁은 방에 모여 있었어요. 밥 먹는 아이, 숙제하는 아이, TV 보는 아이. 그런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건 소율이었습니다. 왜 저 아이만 혼자예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율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보육원에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부모가 이혼하고 친척들 사이에서 떠돌다 결국 거리에서 발견됐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졌고 아버지는 연락이 닿지 않아요. 입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율이 그저 길 잃은 아이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였던 거예요. 소율이에게 다가가 보니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음식 재료와 요리법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비밀 레시피요. 꿈에서 본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할머니가 남기신 비밀 요리책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같은 채소 손질법, 같은 양념 배합. 제가 갑오로 간직하고 있던 비법과 흡사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석진에게 소율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죠. 미쳤어? 지호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남의 애를 어떻게 키워?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설득했어요. 잠시만이라도 입양될 때까지만 데려와 보자. 어차피 우리 집은 빈 방도 있잖아. 한 달 후 소율이는 임시보호 형태로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소율이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소율이는 요리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주면 금세 터득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켰죠. 이모,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율이가 알려준 대로 양념을 조절했더니 정말 맛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제 할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석진도 점점 소율이의 요리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맛있네. 소율이가 만들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호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소율이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소율이 임시보호 기간이 끝나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 아침 석진은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야. 소율이 입양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진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해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에 불길한 아이가 왔다더라. 남의 자식 데려와서 화를 자초했지. 원래 그래. 제 자식도 잃었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 시어머니도 병원에 찾아와 소율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당장 보육원으로 돌려보내. 소율이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밤에 병실 밖에서 울고 있는 소율이를 발견했어요. 엄마, 제가 없어지면 아빠가 나을까요? 제가 이 집에 온 후로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율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운명이야. 너는 우리 가족이고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말이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요리사의 꿈을 다시 꺼내기로 했습니다.
지호가 떠나고 석진이 병상에 누운 지금 소율이와 저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상가에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요리사 주제에 무슨 가게냐며 코웃음 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성담은 집밥이라는 이름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소율이가 제안한 특별 양념으로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단골이 생겼고 3개월 후에는 예약 주문이 밀릴 정도였죠.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반찬을 맛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맛, 어디서 배우셨나요? 제 할머니에게서요. 왜 물으시죠? 아니에요. 오랜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고 갔습니다. 윤세라, 레스토랑 기억의 맛 오너셰프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세라, 20년 전 요리 경연대회에서 만났던 라이벌이었습니다. 제가 요리사의 꿈을 접기 전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이었죠. 소율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명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기억의 맛이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엄청 유명한 셰프라던데. 세라의 방문 이후 가게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저희 가게를 소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덕분에 석진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진은 2년간의 재활 끝에 휠체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왼쪽 가슴이 뻐근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빨리 수술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를 잃고 석진이 다치고 이제 제 차례라니. 집에 돌아와 소율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소율아, 엄마가 좀 아파.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소율이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양 후 5년 소율이는 어느새 18살 어른이 되어 있었죠. 소율이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린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소율이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대학 지원서를 찍고 있었어요. 명문대 요리학과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소율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전 대학 안 갈래요. 가게 계속 도울 거예요. 엄마 치료비가 더 중요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8살 아이가 자기 꿈을 포기하고 아픈 저를 돌보겠다니. 결국 소율이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인근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우리 가게를 돕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느 겨울밤 소율이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던 중 가게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손 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요리사의 꿈을 가진 아이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쯤이야. 소율이는 웃으려 했지만 저는 그 눈에 담긴 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다음 날 아침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세라가 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뉴스였어요. 기억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세라 씨, 저 정미래예요. 제 딸 소율이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세라는 흔쾌히 소율이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소율이의 손 재활은 몇 개월이 걸렸지만 다행히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라의 레스토랑에서 인턴 면접을 보는 날이 왔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윤세라 셰프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라던데. 넌 할 수 있어. 너의 재능을 믿어. 소율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면접 중 세라가 소율이의 오른손 중지 끝에 있는 작은 반달 모양 흉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왜 물으시죠?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도 될까요? 엄마, 세라 셰프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DNA 검사를 하자고요. 소율이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DNA 검사를 하자는 건지, 혹시 소율이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세라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0년 전 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때 딸 서율이가 있었어요. 이혼 후 전 남편이 서율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 후로 계속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율이처럼 보이는 아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오른손 중지에는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소율이의 본명은 윤서율일지도 모릅니다. 제 딸이라면 오른손 중지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반달 모양 흉터가 있을 거예요. 소율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확히 세라가 말한 위치에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소율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5년간 딸처럼 키운 아이, 제 암 치료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딸이라니.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율이는 윤세라의 친딸 윤서율이었어요. 세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율아, 내 진짜 엄마를 찾았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소율이는 세라와 함께 살게 될까요? 소율이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저와 세라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소율이에요. 정밀의 엄마의 딸이고요. 소율이는 세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분 모두 제 엄마예요. 제가 두 분을 다 사랑해도 될까요? 세라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율이의 성숙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감사했어요. 세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 씨, 제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소율이의 두 어머니로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세라의 남편 강현우는 소율이의 존재를 알고 불쾌해했어요. 세라는 전 남편과 이혼 후 강현우와 재혼했는데 흥미롭게도 강현우는 세라의 전 남편 소율이의 친부의 옛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에서 크게 다투었고 그 이후 강현우는 소율이의 친부를 배신자로 여겼죠. 그 배신자의 딸을 이 집에 들릴 순 없어. 모든 걸 망친 그 사람의 핏줄이야. 강현우의 반대로 소율이는 세라의 집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집과 세라의 집을 오가며 두 가족의 일원으로 지냈어요. 세라는 제 암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주었고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율이가 세라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강현우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 속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지호가 빠져 죽은 한강 근처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강현우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정확히 지호가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소율이는 그 사진을 몰래 찍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현우가 지호의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현우는 그날 보트를 몰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보았지만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아이가 지호였습니다. 세라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소율이의 양어머니인 제 아들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니. 더 복잡한 건 세라 자신도 그날 강현우가 술에 취해 보트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강현우가 익사사고를 목격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세라는 즉시 강현우와 크게 다투었고 그날 밤 그녀의 집에서 격한 말다툼이 오갔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냥 지나쳤다고? 세라는 절망에 빠져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래 씨. 강현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와 함께 했겠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세라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하지만 소율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세요. 지호 오빠도 그렇게 원할 거예요. 소율이의 말에 오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강현우는 자수했고 그 대가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깊이 뉘우치며 지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약속했어요. 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저는 소율이와 세라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세라는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석진도 휠체어 생활에 적응해가며 소율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차갑게 대했던 남편이 이제는 소율이를 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처음에 소율이가 세라의 친딸임을 알고 더욱 거리를 두려 했죠. 이제 친엄마도 찾았으니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 그런 냉담한 말에도 소율이는 끈기 있게 석진을 돌봤습니다. 매일 휠체어 닦기, 목욕 도와주기, 영양가 있는 음식 만들어주기. 소율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석진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어요. 어느 날 석진이 소율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남아있는 거니? 친엄마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 소율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빠가 제 아빠니까요. 엄마가 제 엄마인 것처럼요. 그날 이후 석진은 소율이를 진정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율이가 불러주는 아빠라는 단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치며 제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소율이는 대학을 포기하는 대신 세라의 도움으로 특별 요리 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저희 반찬 가게를 돕고 저녁에는 세라의 레스토랑에서 배우는 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라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저희 셋이 함께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자는 거였습니다. 미래 씨의 전통 레시피와 제 현대적 기술, 그리고 소율이의 창의성이 만나면 어떨까요? 기억의 맛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암 치료 중이었고 석진의 간병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세라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리 딸의 친어머니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이였으니까요. 괜찮을까? 내가 지금 엄마 요리가 엄마의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리는 엄마를 치유해 줄 거예요. 소유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시댁의 반대로 접었던 꿈, 할머니의 레시피를 계승하고자 했던 열정.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세라는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할게요. 미래 씨는 레시피 개발에 집중하시고 소유리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면 돼요. 암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 우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라의 도움으로 강남이 아닌 홍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상권은 좋지만 임대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30석 규모의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준비는 소유리의 열정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정성 담긴 가정식과 세라의 세련된 플레이팅이 만나 특별한 메뉴들이 탄생했어요. 소유리는 두 스타일을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엄마들, 이건 할머니의 된장찌개에 세라, 엄마의 프렌치 터치를 더한 거예요. 오픈 첫날 손님들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우려와 달리 첫 손님부터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이 맛은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인데 동시에 고급스러워요.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새로운 맛이네요. 정말 특별해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 3개월은 손익분기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6개월 차부터 예약이 필수가 되었어요. 1년 후에는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 기억의 맛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이 유명 잡지에 실렸고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개업 1년 반 후 레스토랑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무렵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가 과정은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놀랍게도 개업 2년 만에 기억의 맛은 미슐랭 1스타를 획득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들. 소유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세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라이벌이었고 서로를 미워했던 우리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의 성공으로 저희 가족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석진의 재활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그의 상태도 호전되었어요. 비록 하반신 마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석진은 레스토랑의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의 비즈니스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무엇보다 소유리에 대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딸이 대단하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라니. 석진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가족은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현우가 구속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는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한동안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녀는 강현우와 법적으로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제가 전통 요리를, 세라가 현대적 감각을, 소유리는 두세 개를 잇는 창의적인 요리를 담당했죠. 레스토랑이 성공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새 여성의 특별한 인생 역전 스토리.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지호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소율이와 세라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동의했고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부터 요리사의 꿈, 결혼과 지호의 죽음, 소율이와의 만남, 세라와의 재회, 그리고 레스토랑의 성공까지 모든 이야기가 담겼어요. 지호의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예민했지만 우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시청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방송 직후 레스토랑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음식에 담긴 감정과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한 출판사에서 요리책 출간을 제안했어요. 두 어머니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레시피와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소율이는 책에 서문을 썼어요. 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 서점에서 사인회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우리의 책을 사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세라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매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전통 요리에 강했다면 세라는 현대적 감각과 경영 능력이 뛰어났죠. 미래 씨 30년 전 그 대회에서 제가 상을 받았을 때 사실 심사위원 한 분이 미래 씨 요리가 더 맛있다고 했었어요. 세라의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승패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30년 만에 복수에 성공한 셈이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경쟁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소율이는 요리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레스토랑의 헤드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날로 발전했고 국제요리 대회에서도 수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 제가 파리 요리 대회에 초청받았어요. 소율이의 기쁜 소식에 우리 모두 환호했습니다. 세라와 저는 소율이의 파리 대회를 응원하기 위해 함께 프랑스로 떠났어요. 평생 가보지 못했던 외국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우리 세 사람의 사진은 특별한 기념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 세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파리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했고 여러 유명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확고했어요. 저는 우리 기억의 맛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 인생의 뿌리니까요. 파리에서의 성공 이후 소율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두 어머니의 지혜를 이어받은 차세대 스타 셰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소율이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저의 모든 성공은 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한 분은 제게 뿌리와 전통을, 다른 한 분은 꿈과 가능성을 주셨죠. 파리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맛을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기로 한 거예요. 첫 지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새 매장은 이전과는 콘셉트가 달랐어요. 기억의 맛 두 번째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통 가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을 선보였습니다.
소율이가 메인 셰프를 맡았고 저와 세라는 레시피 개발에 집중했어요. 개업 첫날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첫 번째 매장의 성공 덕분에 오픈 전부터 화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는 해외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맛집이라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어요. 외국인 손님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음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두 번째 매장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듬해에는 세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중적인 가격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기억의 맛 일상이라는 이름이었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우리의 콘셉트를 모방한 메뉴를 출시했고 일부 직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레스토랑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혁신적으로 가야 해요. 우리만의 진정성을 지키면서요. 소율이의 제안으로 레스토랑 한쪽에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기억의 맛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가정식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소율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친정 어머니였어요. 30년 전 여자는 부엌에나 있어라며 요리사의 꿈을 무시했던 어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어머니는 말없이 레스토랑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내 꿈을 막았던 것.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줄 몰랐어.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소율이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을 손녀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세 세대가 부엌에서 함께하는 모습,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의 맛은 이제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요리책, 요리교실, 레스토랑, 그리고 무엇보다 세 여성의 아픔을 치유한 장소가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우리를 식탁 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딸을 잃었다, 다시 찾은 어머니,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 요리사의 꿈을 이룬 딸.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요리학교가 자리 잡고 레스토랑 체인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삶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석진은 휠체어에 완전히 적응해 이제는 요리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미래야, 다음 주에 학생들 견학 장소 좀 알아봐야겠어. 석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지호를 잃고 소율이를 만나고 그 모든 시련을 함께 견뎌온 남편이니까요. 강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가 설립을 약속했던 재단은 세라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재단은 수상 안전 교육과 익사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었어요. 세라는 이 일을 통해 스스로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이제 28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에서 초청 요리를 선보이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들, 다음 주에 특별한 디너를 준비했어요. 두 분만을 위한 코스요. 소율이가 준비한 특별 디너는 우리의 인생을 담은 10가지 코스였습니다. 제 고향의 맛, 세라의 전통 레시피, 그리고 소율이만의 창의적인 해석이
더해진 요리들이었어요. 마지막 디저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케이크였습니다. 이 케이크에는 세 여성의 눈물과 웃음이 담겨 있어요. 쓰지만 달콤하고 아프지만 따뜻한 우리의 인생처럼요. 소유리의 말에 세라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호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날, 한강변에서 소유리를 만난 순간, 세라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운명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지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이제야 너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바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간의 슬픔과 원망,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유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들, 우리 책 한 권 더 써요. 새 여성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요. 요리책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1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기억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의 시선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전국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기억의 맛 첫 오픈 10주년 기념일입니다. 특별한 갈라 디너를 위해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준 많은 단골 손님들까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 두 어머니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용기 있는 두 분. 이 자리에 함께 모셔볼게요. 세라와 제가 무대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인생은 레시피와 같다는 것을. 쓰고 달고 짜고 매운 재료들이 모여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아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지호야, 보고 있니? 엄마가 드디어 행복해졌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지호가 있었기에 소유리를 만났고 소유리를 통해 세라를 만났으며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저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고향인 충청도 작은 마을에 꿈꾸는 레시피 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세라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어요. 요리학교는 곧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석진은 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매주 수업을 진행했죠. 휠체어를 탄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픔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석진의 수업은 요리보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가 지호를 잃고 소유리를 만나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쳤어요. 학교 개교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릴 적 저를 알던 이웃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래가 이런 큰일을 했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딸이라 소용없다고 들었던 이 마을에서 이제는 딸들이 함께 만든 성공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소유리는 이제 30살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한국의 영혼과 세계의 감각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요리는 국내외에서 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율이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들처럼 버려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녀는 요리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었어요. 소율이가 처음 있었던 행복한 희망의 집의 아이들을 매주 초대해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요리는 마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율이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는 소율이처럼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13살 소녀도 있었어요. 소율이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꿈인 것 같습니다. 버려질 뻔한 내 인생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겨울날 한강변에서 떨고 있던 소녀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 될 줄은요. 오늘 밤 세 여성은 함께 건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모두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맛있는 요리는 항상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엄마들, 우리의 다음 챕터는 무엇일까요? 소율이의 질문에 세라와 저는 미소를 교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할 테니까요. 세 여성의 레시피로 만들어가는 특별한 인생의 맛을 계속해서 만끽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호의 사진 앞에 작은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소소한 의식이었어요. 지호가 눈을 감은 지 17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원망과 분노, 슬픔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지호야, 내가 없었다면 소율이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지. 고마워, 내 아들. 아들 죽고 겨울에 벌벌 떠는 거지 고아를 데려와 키웠더니 내 인생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소율이, 세라, 그리고 저. 우리 세 여성은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